5월 2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명당은 어디입니다. 이사철을 맞은 국회 22대 의원실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국회의원실은 전망이 좋고 출입이 수월한 곳일수록 선호도가 높습니다. 의원회관은 1989년 준공된 옛 의원회관과 2012년에 증축된 제2의원회관이 이어져 있습니다. 의원들의 사무실은 3층부터 10층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원회관의 로열층이라고 불리는 곳은 바로 7층과 8층인데요. 본청 앞 잔디광장이 보일 뿐 아니라 한강이 내려다 보인다는 이점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선호하는 층입니다. 22대 국회에선 중진 의원들이 많이 배정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반면 6층은 초선 의원들이 다수 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선 의원 가운데 당내 거물급으로 분류되는 의원일수록 좋은 의원실을 받기도 합니다. 추미애 당선자와 나경원 당선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로열층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706호와 707호는 엘리베이터 앞에 위치해서 이른바 엘세권이란 별명도 붙었습니다. 당권주로 떠오른 나경원 당선자와 안철수 의원이 나란히 옆방을 쓰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로열층에 자리 잡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배정받았던 818호를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9층과 10층도 고층인 만큼 선호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10층은 다른 층에 비해서 동선이 복잡하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문자 수가 적어서 조용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망과 관계없이 상징성이 커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방도 있는데요. 바로 광복절을 뜻하는 815호엔 백범 김구 증손자인 김용만 당선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떠올리게 하는 615호엔 21대 김홍걸 의원에 이어서 22대에선 박지원 당선인이 입주합니다. 또 5.18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518호는 정진욱 당선인이, 4.19 혁명을 떠올리게 하는 419호는 문대림 당선인이 각각 쓰게 됐습니다.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 6층은 친박계 집결지로도 통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표였을 당시 사용했던 620호엔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영하 당선인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한편 조국 혁신당은 4층과 5층에 포진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401호를 사용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은 530호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번 배정을 받으면 4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의원 사무실 때문에 개인적인 기호나 방 번호의 상징성, 전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자신만의 명당을 신중하게 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철을 맞이한 국회가 21대 국회와는 헤어짐과 아쉬움의 안녕을, 22대 국회와는 반가움과 환영의 안녕을 건네길 바라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숨은 이탈표를 잡아랍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에선 여당이 이탈표를 독려하면서 전방위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표틀막입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표결하겠다고 소신을 밝히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해병대원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반대표를 던지면 여러분의 의도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완성됩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결정적인 탄핵 사유를 만들었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막바지 이탈표 단속에 나선 상황인데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을 도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의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속도감을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그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장님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지난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최상병 특검법 장애 집회를 대규모로 벌인 데 이어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선전포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검을 강행하려는 근본 이유가 탄핵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구속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총 197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즉, 범야권 의원 180명이 전원 찬성하고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해집니다. 이미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 지도부는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고민 중인 의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아직 재의결 요건인 17표엔 미치지 못하지만 단일 대우가 깨진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지겠죠.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표는 없을 거라면서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